이무기의 마지막 소원. 깊은 산골짜기의 안개 속 거대한 몸을 가진 이무기가 수백 년 동안 비를 불러오는 수호자로서 존재해왔다. 사람들은 이무기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뭄을 막아주는 존재로서 감사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무기를 찾지 않았고 하늘을 가득 메웠던 기우제의 춤도 사라졌다. 이무기는 홀로 남아 우울함에 잠겼다. 용이 되고자 했던 오래된 꿈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무기에게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인간이 다시 그를 부르고 간절히 소원을 빌면 비를 내리게 하고 용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 할인이 산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전설 속 이무기를 찾겠다는 믿음 하나로 떠난 것이었다. 이무기는 할인의 열정과 믿음을 보고 묵묵히 그녀 앞에 나타났다. 너희 인간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이무기의 목소리는 땅을 울렸다. 할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마을도 그래요. 우리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 이무기는 마지막으로 기우제를 열 것을 요구했다. 할인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전통 기우제를 재현했고 이무기는 그들의 진심 어린 춤과 노래를 듣고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힘을 발휘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무기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하늘로 승천했다. 할인은 마지막 순간에 빛 속으로 사라지는 이무기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무기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한때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무기. 우리 전설에는 한을 품고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른 일로 많이 남아 있었죠. 1. 욕망의 비극 마을을 집어삼킨 이무기. 옛날 어느 강가에 사는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무기의 마음속에는 조바심과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이 되기 위해 인간들의 재물을 강요했고 매년 젊은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홍수로 휩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한 마을 소녀가 이무기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용감한 오빠가 칼을 들고 이무기에게 맞섰습니다. 오빠의 희생으로 이무기는 결국 강에 봉인되었지만 그곳의 물은 피로 물들어 마을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2. 산을 통째로 삼킨 이무기. 전설에 따르면 어떤 이무기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며 주위의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무기가 깨어나면 산 전체가 붕괴된다는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이무기가 깨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속에 있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먹어치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산은 죽은 땅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무기를 다시 잠재우기 위해 구판을 벌이고 온갖 재물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도 이무기가 언제 깨어날지 몰라 그 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3. 인간의 배신으로 악귀가 된 이무기. 어떤 전설에서는 이무기가 인간을 돕다가 배신당해 악행의 화신이 된 이야기입니다. 한 이무기가 작은 마을에 살며 농부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대가로 약간의 곡식만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관리가 이무기를 잡아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배신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무기는 분노와 원한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폭우와 홍수를 일으켜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무기를 악귀라 부르며 그를 다시 봉인하기 위한 의식을 매년 올렸다고 합니다. 민속학적으로 본 이무기. 이무기는 한국 전설과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뱀과 용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이무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한국인들의 믿음과 상징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에서 이무기의 기원, 특징, 상징성, 그리고 현대적 해석까지 설명드릴게요.